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발표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율주행 어떤 관련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산업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어떤 큰 진보다, 이렇게 그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딥시크가 AI 쪽에 일시적인 충격을 가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이번에는 그 충격의 주체가 BYD의 신의 눈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거를 뉴스에 나온 거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1일 날 BYD가 자기의 모든 차에, 거의 모든 차예요. 모든 차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심지어 전 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주도의 테슬라 진영의 어떤 그 자율주행,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도전, 예를 들어 딥시크가 스타게이트의 출범에 맞춰가지고 미국에 한 방을 먹였다면, 요거는 또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거에 중국이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나가 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싼 차에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거의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차에 선택 옵션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료로 준다는 그 개념뿐이 아니라, 비싼 차는 비싼 차대로, 중급 모델은 중급 모델대로 약간 차등은 했지만 골고루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력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그 신의 눈이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자사 차량에 적용했다고 그래요. 야, 이러면 딥시크의 영향을 또 한 번 같이 이제 파악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클래스별로 세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데, 신의 눈 A는 최고급 버전으로 라이다 센서가 3개가 탑재되어 있대요. 여러분, 라이다는 빛을 쏘아서 사물을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 대신에 이제 빛이 투가 잘 안 되는, 안개 낀 날, 이런 날은 좀 피곤해요. 그때는 좀 부정하게 되고, 대신에 어둠이나 이런 거는 아무런 장애가 아니죠. 그죠? 빛은 이렇게 수증기 속을 통과할 때 좀 이렇게 굴절되는 그런 현상을 가진다 그래요. 하여튼, 라이다 센서를 3개를 탑재했고, 이걸 탑재했는데도 차값을 안 올렸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풀 SD 드라이버 자율주행하는 걸로 구독료로, 로보택시로 구독료를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나 그냥 구독료도 필요 없어, 대신에 이거 깔아가지고 자율주행 그냥 하게 만들 거야, 공짜로 줄 거야, 전 국민에게, 이러면 테슬라의 풀 SD 드라이빙 그 관련된 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BYD가 미국으로 당장 진출하지도 못할 거고, 그럴 테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에는 공짜로 하는데 우리는 돈 줘야 돼?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생기겠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택시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이 높을 거니까,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완전히 상품성을 잃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아주 그 저가, 가성비 높은 경쟁 상대가 생겼다는 건 분명한 거고, 관세로 막혀 있고 규제로 막혀 있지만 어쨌든 싸게 1,500만짜리 차에도 이게 실린다 그러니까, 이거 나 집집마다 한 대씩 사서 자율주행 시키겠다 이러면, 어쨌든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단기적인 악재인 건 맞겠죠. 그죠? 물론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반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신의 눈 B는 라이다 센서를 1개를 포함하고 있고요. denza 및 일부 BYD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요게 다 딥시크가 개발한 신의 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다 실리는 거고요. 신의 눈 C는
기본 버전이고요. 전방에 3개 카메라 포함해서 12개의 카메라가 실리고 17개의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대요.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서 사물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A, B, C 모두 다 테슬라의 자율주행하고 다른 점은 테슬라는 이런 라이다나 레이더 이거는 사용하지 않죠. 오직 카메라하고 안에 들어가는 AI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람과 똑같이 운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AI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더하기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테슬라의 모델하고는 기술 구현 방식이 좀 다르죠. 근데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러죠. 라이다랑 레이더 센서 이런 비용들이 특히 라이다가 그 전에 비쌌었어요. 이게 뭐 라이다 한 대가 막 2,500만 원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요즘은 몇십만 원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 회사들은 카메라하고 소프트웨어만 하고 해서 주행하는 것보다가 라이다와 레이더의 보조를 받으면 차가 훨씬 안전해져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채로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거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전은 BYD의 절반 이상의 차량에 탑재되고 고속도로 자동주행, 자율 차선 변경. 저도 이제 그 자율주행 2 정도 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선 변경은 자율로 안 돼요. 또 일부 장애물 회피, 자동 발렛 파켓 기능 등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일단 자율주행 기능을 저가형 모델인 C걸, 얘는 차값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뭐 1,600만 원 이런데요. 우리가 지금 경차예요. 그죠? 경차에도 이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경쟁사인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BYD의 왕 회장은 왕 회장 그러니까 왕서방 생각나네. 그죠? 왕 회장은 자율주행은 짧으면 2년 안에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필수 도구가 될 거라고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과 대중화를 강조했대요. 이거는 큰 변화예요. 그분님들. 이건 큰 변화고요. 중국은 그 인구도 많고 도로는 좁고 그래서 교통체증도 많죠. 상해나 뭐 북경 교통체증이 정말 많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해는 도시 전체가 평평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막 자전거가 휙휙 지나가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청명절이나 이럴 때 중국의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만큼 중국에는 이제 차가 많고 또 인구도 많고 해서 교통 법규를 미국만큼 준수하지 않는 그러한 교통 환경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반영한 자율주행 기술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어쩌면 중국이 많이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BYD가 발표한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만약에 지금 이제 막 발표했으니까 얼마 전에 딥시크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가잉일 수도 있어요. 가잉 반응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딥시크에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신의 눈 이 소프트웨어로 거기에 더하기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로 보완된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거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엄청난 경고를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현대차 계열의 어떤 회사 주가도 떨어졌고요.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 대만의 폭스콘이 일본의 닛산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폭스콘은 애플의 핸드폰을 OEM으로 제작하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 GB200 NVL72 시리즈를 이렇게 한 캐비넷에 담는 걸 렉이라고 그러죠. 렉을 제조하는 이런 것까지도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도 하겠다고 그래요. 자동차 산업이 엔진으로 보호받던 시대가 끝났어요. 1990년도 초에 현대차가 알파 엔진을 만들어서 미쯔비시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룬 뒤에 엔진으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잘 먹고 잘 살았죠. 지금까지. 여기서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특히 내연기관에 집착하고 있는 독일 회사들의 태보, 그리고 또 한때 시대의 총화로 불려졌던 테슬라의 먼저 시작했던 그러한 선점자의 우위,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 훼손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몇 번 팔란티어와 함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망 중에 가령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정부로부터 자율주행, 여기에 풀 셀프 드라이빙 허가가 좀 빨리 나올 거다, 이런 전망,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지만 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는 거, 그것은 판도를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약간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거 AS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런 기술 변화가 있다는 거,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이 변하면 엄청난 진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되는 기술이 하나가 발견이 되고 나면 세상이 난리가 나죠.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나면 범선 만드는 회사들 쫄딱 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동차가 발명되고 나면 마차 만드는 회사들 여전히 마차 좋아요, 마차 좋아요다 그러다가 망하죠. 그죠? 그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게 분석해보고 주가를 차트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이 시대의 변화를, 기술 변화를 투자에 조금씩 녹여가는 이러한 현명하신 그분님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면 항상 좋죠, 그죠? 저도 좋고, 그런데 저도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없었고, 2월 초에 2월 11일 날 신의 눈 발표한다 그랬을 때 저는 차 몇 대 가지고 시범으로 이렇게 쇼윈도식 이런 발표를 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렇게 파급력 있는 발표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율주행 어떤 관련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산업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어떤 큰 진보다, 이렇게 그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중국의 BYD 자동차가 현재 테슬라보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차가 전체 차종의 절반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에 테슬라와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반격이 또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반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기술 개발들이 굉장히 급속히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게 또 AI 때문이죠. 이번에 BYD도 이 모델의 소프트웨어, 신의 눈의 소프트웨어는 딥시크의 협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AI가 자율주행 산업을 앞당기고 있고, 또 거기에 물리적 AI 끝판왕이죠. 자율주행과 로봇은. 그래서 그 관련돼서 또 반도체 하는 기업들도 또 수혜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좋다 그랬던 주식을 제일 좋다 그러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술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투자 의견을 조금 이러한 기술 변화를 반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야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세계가 참 좁아요. 그분들 진짜 좁아요. 여기서 뉴욕까지 날아가는데 13시간 걸리잖아요. 뉴욕에서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까지 날아가는데 4-5시간이면 날아가요.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독일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13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30시간이면요. 사실은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날아간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0시간이면 충분해요. 20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지구가 자그만해졌어요. 왜?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죠.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리서치하면 큰일 나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엮여져 있어요. 아무리 말리고 애국심에 호소를 해도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어떤 제품의 품질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투자할 때는 이제 BYD를 저는 친중 세력도 아니고 친미 세력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그분님들의 계좌 지키는 계좌 도우미예요. 계좌 도우미 입장에서 보면 이제 BYD를 공부하지 않고는 자동차 산업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앞날의 매출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BYD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BYD도 공부를 해야 되고 도요타도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한때 대륙의 실수라 불리던 핸드폰 만들던 샤오미 있죠. 샤오미가 만든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 격변의 속도를 현대차나 BMW나 뭐 이런 데서는 천천히 오기를 바랬지만 BYD가 2년 내에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완벽히 구현된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기술 변화라는 점에서 제가 또 투자 의견을 조금 하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욕먹을 거를 각오하고 저는 또 제 할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BYD가 이번에 발표한 신의 눈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고객님들 어쨌든 우린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